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자, 먼저 1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D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A와 B에서 서로 같다고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우리 어느 한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합시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A와 B에서 방향과 세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둘 다 I1으로 놓고, C와 D에서도 서로 같다고 나오네요. 그럼 이것도 놓읍시다. 그랬을 때 위로 하는 게 좋을까 아래로 하는 게 좋을까, 조금 문제를 보면서 직관을 발휘하면은 아래로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문제 풀기에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기도 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문제를 어렵게 풀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I2, I2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점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고, 그래서 점 P라는 건 여기죠. 근데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만 고려했을 때 그게 B0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럼 이 단서는 한번 보자면, 우리 앙페르 법칙이 자기장은 이제 거리분의 전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 저식에 적용하면 B0는 K, 그 다음에 거리는 A에서 거리가 D죠, D. 그래서 D분의 I1,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하나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는 일단 우리가 킵 해놓고 그 다음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Q에서 A, B, C, D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네, 그 쿨롱 법칙 문제든 이와 같은 앙페르 법칙 문제든 항상 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부분이 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이 Q 지점에 자기장이 0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살펴보면은 이거를 직관적으로 풀어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푸는 게 더 훈련이 충분히 많이 돼 있으면 직관적으로 푸는 게 더 쉬운데, 훈련이 충분히 많이 돼 있지 않다면 그냥 수식적으로 푸는 게 더 풀기 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Q 지점에는 일단 요 A에 의한 전류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밑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B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적어보면은 K에, 그러니까 두 개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K에 요거 4D잖아요. 4D. 4D분의 I1 마이너스 K에 여기에 거리는 2D죠. 그래서 2D분의 I1이 나오고, 그 다음에 C와 D에 의한 자기장, 여기도 거리는 4D, 2D로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K에 4D에 I2, 지금 우리가 요 밑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요 I2에 의해서는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C에 의해서는 밑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나오고, D에 의해서는 요 위로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나오죠. 그래서 K의 4D분의 I2, 이게 C에 의한 거고, 마이너스 K의 2D분의 I2, 이렇게 수식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몇이다? 이게 빵이다. 그럼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K의 D분의 I1으로 빼보면은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요. 뒤에 거는 K의 D분의 I2로 정리해보면 여기도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D분의 K의
마이너스 4분의 i1 여기 계산한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i1 그 다음에 여기를 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i2가 나옵니다. 이게 0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i1 마이너스 i2가 0이란 얘기죠. 그 말은 i2는 마이너스 i1이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까 우리가 i1을 오른쪽 방향으로 잡았죠? 그죠? 그리고 i2는 위쪽 방향으로 잡았는데 요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i2는 이제 방향이 사실은 위쪽 방향이 아니고 아래쪽 방향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크기는 i1이랑 똑같은 크기인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면 똑같죠.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단순화가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큰 걸로 적어보자면 이쪽으로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쪽으로는 i1이 흐르고 또 이쪽으로 i1이 흐르는 이런 상황이 이 문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네. 자,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C와 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각각 2배가 될 때, 그러니까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그대로고 C와 D에 흐르는 것만 EI1, EI1이 됐을 때 요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원래는 0이었는데 달라지겠죠. 그게 얼마가 되겠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풀어보면 되죠. 아주 쉽습니다. 자, K에 먼저 A에 의한 거는 4D죠, 4D. 그래서 4D분의 I1.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는 마이너스 2D분의 I1 플러스 K에 자 C에 의한 거는 전류가 아래 방향이니까 튀어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D분의 2I1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D에 의한 거는. 그래서 플러스 2D분의 2I1. 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D분의 KI1으로 빼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은 0이 되고 요것만 남네요. 그 4분의 1 곱하기 K D분의 I1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문제 단서에서 주어졌던 K D분의 I1이 뭐죠? 바로 B0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 B0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접근하면은 요 Q점에서 0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I1,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똑같은 I1이라는 걸 직관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훈련이 많이 되시면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수식으로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못 풀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시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네, 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SI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에는 세기가 I0로 일정한 전류가 I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네, 요거 단서로 일단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표는 X축상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인 지점을 나타낸 것인데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B에 요렇게 흐를 때 C에 요렇게 흐를 때는 X는 마이너스 D에서 자기장이 0이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요 상황에선 여기가 자기장이 0이고 요 상황에서는 여기가 자기장이 0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저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요 노란색으로 칠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요 IC가 0이네요. 아주 요게 0이니까 문제 상황이 되게 쉬워졌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기는 계속 I0가 변함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쪽으로 전류가 흐를 경우에 요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 요 파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요쪽 방향이 되겠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요 IB에 의한 자기장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방향이 돼야겠죠. 요 방향. 그리고 마침 보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 기역만큼 흐르는데 그거의 방향이 플러스 Y래. 여기가 플러스 Y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주면은 여기가 이쪽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되는 게 일치하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 기역이 몇인지 네, 요 상황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저 자기장은 K 몇이야? D분의 I0 고 마이너스 K에 여기는 거리가 ED죠. ED. 그래서 ED분의 기역은 0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KKDD 없으면은 I0는 2분의 기역이고 기역은 2I0네요. 네. 어렵지 않게 저런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 핑크색으로 해놓은 상황을 보면은 이번에는 X는 0인 지점이네요. X는 0인 지점에서 요 파란색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여전히 요 방향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IB가 요쪽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그 다음에 그 크기가 I0래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요 지점에서 요 보라색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IC가 있는데 여기가 방향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얘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 되어야 요 상황에서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요 방향이 돼야겠죠. 요 IC에 흐르는 전류가 요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이 되어야 0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그럼 여기가 요 방향이 되려면은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겠을까요? IC에서는 위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디귿에 들어갈 말은 자연스럽게 플러스 Y가 되겠네요. 위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계산을 좀 더 해봐야 니은에 들어갈 말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의 거리는 ED네요. ED. 그래서 K에 ED분의 I0 더하기 여기의 거리는 D네요. K에 D에 여기도 I0가 흐르네요. D분의 I0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요거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K의 거리가 ED네요. ED분의 니은이 나와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계산해 보면 D분의 K I0를 빼면은 2분의 1 더하기 1이고 2분의 3 D분의 K I0가 나오겠네요. 그거는 우변에 D분의 K에 2분의 니은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게 뭡니까? 2분의 니은이 뭐랑 같아? 2분의 3 I0랑 똑같네요. 그럼 니은은 3 I0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은 2I0, 니은은 3I0, 디귿은 플러스 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